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수년 동안 방송 네. 쭉 봤는데요. 네. 굉장히 초전해 보이고 또 많이 워낙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의외대로 잘하기 때문에 아. 방송이 어떤 위기감을 느껴서 제가 휴가를 하루 자르고 오늘도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오늘 귀환을 했습니다. 네, 저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한국이 이제 그 구름 이불이라고 하죠. 이 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덕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예전에 말복이 지나면 좀 시원해졌는데 말복 지난 지가 며칠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뭐 초복인지 중복인지 말복인지 그러니까요. 더위는 물러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폭염 때문에 더 고생하는 게 아닌가 좀 네. 걱정이 듭니다. 취업 네. 못한 것도 서러운데 날 더워갖고 몸까지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흐르고요. 또 계절은 바뀌기 마련이죠. 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좋은 정보도 오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금요 순서. 스페셜 출발해야겠죠? 네, 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첫 순서 취업치 특기 공모전엔 서포터즈부터 만나보시죠. 네. 네, 나만의 황금 이력서 만들기 프로젝트지요. 취업 치트키 공모전의 서포터즈 시간인데요. 오늘도 스튜디오 분위기가 지난주보다 뭐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왜요? 저는 달라진 좋은데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는 예.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할 친구가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코너의 30분 미남을 맡고 계신 이 분이시죠. 멘트 빼면 안 돼요, 이제 좀? 네. 인크루트의 고정필 전문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스튜디오를 찾아준 귀한 손님입니다. 또 다른 대학생 대표입니다. 진상명 학생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취업이 고민이신가요? 그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쌤과 함께 공모전과 서포터즈 소개해 드릴 대학생 진상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반갑습니다. 방송 전에 이게 남자 학생이 나오면 더 재밌게 해야 된다. 굉장히 압박을 줬는데 네. 굉장히 지금 힘이 빡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멘트부터 좋았습니다. 네, 예. 지난주 인주 학생은 좀 상큼 발랄, 뭔가 똑 부러진 느낌이었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명 학생은 뭔가 파워풀하고 힘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요. 고쌤 어떠세요? 힘이 느껴지시나요? 아, 저보다는 오늘 이렇게 이은정 아나운서 네. 표정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면 멘트가 달라. 줄었잖아요. 멘트 부담이 좀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졌어요. 어떤- 아, 그렇죠. 예. 표정이 달라서 저보다는 오늘 이은정 아나운서 아,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취업 치트캔 공모전 서포터즈 첫 번째 아이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네. 우리 오늘 초대학생이죠. 진상명 학생이 어떤 아이템 준비해 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해양수산부 주최 해양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4회 해양환경 광고 공모전입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주최 기관은 어디입니까? 네, 주최기관은 해양수산부인데요. 네. 네. 네, 해양수산부는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훌륭한 해양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네. 네. 해양환경 공모전은 해양환경의 소중함과 해양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예. 바다의 무한한 미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시행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공모전 그 바다에서 얻는 해양 자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공모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네. 해양환경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작품, 예. 그리고 해양환경의 미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응모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바다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팀으로 참가하는 경우 최대 4인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뭐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전 그렇죠.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제에 맞춰서 뭐 아무거나 만들 수는 없을 텐데 응모 작품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응모 기준이 또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네네. 네. 카피가 포함된 신문이나 잡지 같은 지명 광고 이미지나 순수 창작물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 사람이 총 2점 이내로 응모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응모 형식은 어떻습니까? 네, 작품은 3MB 이하의 JPG 파일로 제출하고 예. 작품에 반드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로고가 삽입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파일 이름은 로고 뒤에 광고명, 그리고 이어서 제출자 본인 이름을 써야 하는데요. 팀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자 명을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상작의 원본 파일 제출은 필수적이고요. 모든 작품은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시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공단 로고는 홈페이지에서 다운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응모 규격은 가로 세로 작품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네. 아주 지금 뭐 목이 마를 만큼 굉장히 또박또박 진상미학서께서 잘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파일 이름 형식까지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작품 형식 그리고 해양환경관리공단 로고 삽입 그리고 작품 규격 마지막으로 제출 파일 이름표기 순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응모 기간하고 제출 방법까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응모 기간은 10월 2일 일요일까지인데요.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11월 초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시상식 역시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시상식 장소와 시간은 개별 통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출은 홈페이지에 있는 공모전 참가 제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한 후에 등록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다고 네. 합니다. 장소는 개별 통지한다고 하니까 또 미리 김치국 드시면서 또 어떻게 또 드레스 있는 거 준비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렇게 진상명 학생과 공모전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네네. 고쌤과 함께 세부 사항을 짚어봐야겠죠. 그렇죠. 오프닝하고 쉬셨잖아요. 이제 예. 하셔야죠. 이게 보니까 내가 TV 보는 것 같아요. TV 보는 것 같죠? 네. 나 오늘 왜 나왔나 이런 거죠? 예. 이 시스템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 시스템.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해양자원에 대한 작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해양자원이라는 게 말은 그 단어는 익숙하지만 네. 어떤 내용 자체는 익숙하지 않고요. 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은 일이 수상작가 저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게 전문이야. 그렇죠. 우리는 봐야 돼요. 봐야죠. 말이 봐야 필요고 되니까. 봐야 됩니다. 네, 네. 역대 예. 수상작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지난해 대상을 받은 작품 바다가 마시는 물입니다. 바다가 마시는 물 네. 함께 보시죠. 예. 이 작품은 연간 늘어나는 바다 쓰레기 때문에 바다 네. 오염은 물론 어업과 동식물이 고통을 받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항상 깨끗한 물을 찾고 이제 예. 물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거기서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저기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기 저는 발견했어요. 뭡니까? 뭔가요? 저기 병의 모양이 약간 그 바다에 사는 동식물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저기 뭐 상어, 소라, 이렇게 이런 거 보이는 것 같은데. 역시 와. 이게 장고입니까? 장고? 젊으니까. 네, 눈이요. 예. 장고. 예. 저도 처음 봐서 안 보였는데 지금 뭔가 저도 싶었는데 모르겠는데. 바로 발견했습니다. 예. 저기 노안이 와서 이제 네. 저도 놓았습니다. 예. 뭐 진짜 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바다와 해양생물 역시 사람처럼 깨끗한 물을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병에 해양생물로 이렇게 가르치웠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뭐 단순한 형태의 상징성도 담았고요. 또 네. 깨끗한 해양 자원에 대한 필요성도 담아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다음은 금상을 받은 작품 바닷속 불협화음입니다. 바닷속 불협화음 예. 보여주시죠. 예, 바닷속 불협화음. 예, 뭐가 불협화음입니까? 네. 제가 볼 땐 괜찮아 보이는데. 상명 학생 또 또 찾았나요? 찾았어요. 또 찾았어요. 저 오선지 위에 이제 거북이랑 상어 사이에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자연스럽게 찌그러진 페트병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하.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물 사이에 네. 백산수인가죠? 뭔가 저거? 네. 예, 삼다수인가? 삼다수. 삼다수가 들어가 있네요. 예. 젊은 피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한참 보다 찾았는데 저는 이게 저 제목을 보고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이게 실제 사진 보고 찾았거든요. 네. 저 조그만 화면을 보고 바로 찾다니까. 그러게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화로운 바다 속에서 그 쓰레기가 끼어 있는 그 오염을 보고 불협화음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 아이디어로 착안한 겁니다. 그렇군요.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원래 해양에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양에 뭔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네. 독특하십니다. 네, 그게 이 수상자가 작품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아니, 거거든요. 정말 진심이에요? 아, 진심입니다. 영어로 하는 건 진심을 여전한데요. 담아서 예. 네, 얘기했습니다. 저 이번에 해운대 갔다 왔는데 바다를 수영하고 있는데 또 이런 페트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치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순간 안 지저분한 치워졌어요? 마음에 옆으로 뭐야 이러면서 쳐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러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예. 자, 간단한 말과 그림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좀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는 만큼 쉽지 않은 일도 없을 텐데 수상자가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의미를 좀 알아챌 수 있게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품도 좀 궁금해지네요. 함께 볼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금상을 받은 작품 바다가 품은 보물입니다. 네. 이거는 뭐 좀 감이 옵니다. 뒤에 바다도 보이고요. 예, 저 조개 아닙니까?
그렇죠. 저 안에 네, 품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진주는 아닌 것 같고요. 옥구슬인가요? 저 뭡니까? 옥구슬이라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네, 듣는데. 진상면 옥구슬. 학생 뭘까요? 얼핏 보면 진주 같기도 한데 이걸 네. 보니까 어디가 진주 같아요? 진주 얘기지. 이 사람이 말이야. 얼핏 보면 또 진주 같기도 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진주보다 소중한 우리 지구가 안에 있는 것 같네요. 지구.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조개가 입에 맞네. 품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소중한 푸른 별, 지구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수상자가 이제 해양 환경이 가지는 미래 가치가 과연 뭘까 고민을 하다가 얻은 결론을 작품에 투영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게 아까처럼 그 페트병에 착안을 해서 쓰레기를 뭉쳐놓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지구였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구를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결론을 얻었는데 이렇게 좀 표현을 했을까요? 어떤 결론 때문에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나왔을까요? 수상자가 내린 결론은 이제 바다가 우리 미래를 책임져주는 인류의 보고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흔히 보물이라고 하면 금은보화를 떠올리기 마련일 텐데 그렇죠. 그보다 더 높은 가치인 우리의 미래는 뭐 어쩌면 바다가 주는 보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아주 굉장히 예, 멘트. 네, 영혼 없이 그런 추억 멘트. 같습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예. 저희 영혼 없는 멘트를 정말 잘 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공모전 시행 목표가 이 순간에 빛을 발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작품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볼까요? 예,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은상을 받은 우리가 만든 단 하나뿐인 푸른 별. 이름이 참 이쁘네요. 네. 우리가 만드는 단 하나뿐인 푸른 별 별. 함께 보시죠. 별인데요. 저기 사람 손으로 만들었네요. 지금 순간적으로 이윤정 아나운서가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 더 필요한데요? 예, 만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자는 예. 우리 손으로 단 하나뿐인 푸른 별을 표현했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지키자 네, 그런 목적을 통해서 이 그랬군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시원한 바닷소리 등 이제 바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생활 폐수를 이제 그 경각심을 좀 물리기 위해서 은상 수상자 이물은 어디로 올라갈까? 저게 좀 특이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저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화장실에 가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아하, 배수구. 그죠, 요즘 배수구에- 저거 드러내면 되게 지저분한 머리카락 껴 그거는 있고 막 아빠들의 그렇죠. 몫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우는 거는 예. 와이프 절대 안 합니다. 네. 제일 싫어하는 일이 항상 제가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게 보시면은 그 그림들이 보이시나요? 저 그림들. 네. 뭐 그래서- 불가사리 같은 별 모양 맞죠? 해양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결국엔 그러니까 저 배수구의 물들이 구멍을 해양 생물의 그렇죠. 모양으로 표현한 거군요. 네, 결국엔 저 예. 물들이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간다는 거죠. 저희가 버린 그렇군요. 폐수들이. 이거 좀 머리 잘 썼네요. 정말 똑똑한 것 자, 같습니다. 다른 것도 어떤 거 있? 또 하나 좀 더 있을 것 있는데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바다의 무한한 가치를 알린 동상수환작입니다. 생존 열쇠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굉장히 좀 그 모습 자체가 네. 특이한 건 없지만 네. 굉장히 좀 뭔가 뭔가 저거를 경이로운 듯한 마지막 느낌도 어떤 들고. 그렇죠. 경이롭고 네. 최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네,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예. 네, 좋은 작품들 되게 잘 살펴봤는데 네. 사실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한한 가치를 잘 표현하고 싶어도 사실 너무 광대해서 감이 잘 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품에 담을 해양 환경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심사위원님들이 더 좋은 공감을 살 수 있는지 좀 궁금한 것 네, 같습니다. 지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원하는 주제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다를 아끼고 이제 보존해야 할 자원이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취재가 뭐냐면 좀 내용을 그 메시지를 좀 밝고 긍정적으로 표현했으면 하더라고요. 내용을.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광대한 자료 속에서 표현할 주제를 선택해야 되고 바다 자원을 보는 색다른 시각과 공감을 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공모전 취지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다. 이 말씀이셨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작품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 기준은 해양 환경의 소중함과 미래 가치를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이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혹시 이 선정된 작품이 이제 실제 광고로도 활용이 되나요? 광고로 활용된 게 두 개 있거든요. 아. 좀 전에 봤던 어허. 이제 바닷속 불협화음 이게 아. 실제로 광고로 활용됐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좀 센스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동상수상작인 90% 남았습니다. 작품 잠깐 보실까요? 어떤 얘기예요? 예, 저게 바다랑 이제 해수면 사이에 그 배터리 그림을 이제 간단히 그렸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뭐가 90% 남았다는 그 거예요? 저게 배터리가 이제 파란색이 배터리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해양 자원이 엄청난 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해양 환경의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해수면이 낮아져야 저게 좀 뭐가 좀 줄어들 텐데 해수면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높아지면
배터리가 올라가 그렇죠. 차네요. 풀차지. 예. 거기까지 그래서 동상이었나 봅니다. 예, 어쨌든 저것도 굉장히 좀 머리를 잘 썼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 실제 광고로 좀 이렇게 활용된다는 점이 네. 특징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취업 특혜가 따로 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취업 관련 특혜는 따로는 없거든요. 따로는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만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로 실제 활용되잖아요. 네. 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든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홍보된다는 건 광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큰 이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취업 특혜나 이력 외에 또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건 또 따로 있나요?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좀 어떤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가 저기 해변가에 갔다가 페트병을 쳐버렸잖아요. 이제 이걸 보신 다음에는 페트병을 이렇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까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올 나중에는 때, 예, 이걸 좀 미역도 들고 나오고 미역도 들고 나왔었습니다. 미역도 예, 들고 그렇죠. 나오시고. 예. 그래서 이게 네. 시즌제 바다 걱정이 아니라 그냥 항상 바다를 걱정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시상 내역을 보면 네. 이제 대상과 금상까지 총 3명에게 이제 장관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관에 진행하는 상에 비해서 좀 공신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장관상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장관상이 3개나 있으면 정말 공신력이 네. 확실히 보장된 공모전인 것 같은데요. 네. 광고 관련 공모전에 관심 있으신 분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혹시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우선은 응모작은 이제 출품자에게 저작권 협의 후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공모전에 입상을 했거나 뭐 복제에 대해 엄격하게 이번에 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예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한 후에 뭐 표절이나 복제 이게 밝혀지면 수상이 취소되고 상장과 상금 다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가끔 일부 광고에서는 이제 패러디를 활용한 창작물이라고 해가지고 패러디를 많이 선보이기도 하는데 이 공모전에서 말하는 창작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패러디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 창작물이 됩니다. 이제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건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서치하고 참고문 많이 보고 자료를 많이 살펴본 다음에 아이디어를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최근 들어서 다양한 그 공모전이 많고 또 한 작품을 여러 공모전에 좀 제출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 복제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설마 하나쯤 구일모의 정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 하나쯤 표절한다고 누가 알아보겠어? 알아보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금요 스페셜 시청자 중에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요. 자, 상명 학생이 다음 아이템 준비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소개할 공모전은 경기도 주최 한국도자재단 GIC 2017 국제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8회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국제 공모전입니다. 익숙한 워딩이네요, 그렇죠? 예. 네, 주체와 목표 좀 알려주시죠. 네, 한국도자재단은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를 시작으로 한국도자재단의 역사와 자취를 만들고 있는 재단인데요. 15년째 지속하고 있는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개최에 맞춰서 전 세계 도자 예술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도자 예술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워낙 이게 그 이천 여주 쪽을 자주 가기 때문에 그쪽 지나다 보면 이 도자 비엔날레라는 단어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또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어떤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는 2001년부터 시행한 한국의 대표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전 세계 70여 개 국가의 도예가와 세계 유명 도자가 홀수년마다 한국으로 모이는 진정한 도자 예술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특히 15년 동안 지속하며 한국 도자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 도자 중심축을 대한민국으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세계적인 도자 예술 축제에서 열리는 공모전인 만큼 응모 자격도 뭔가 국제적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응모 자격에 나이나 국적 제한이 없고 네.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출품자는 총 3점까지 응모를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 제출에 대한 공식 언어는 한글과 영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응모 자격에 나이와 국적 제한이 없다. 상당히 좀 글로벌한 공모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출품 주제 또 출품작 조건을 제가 좀 알아봐야겠죠? 네, 먼저 출품작은 흙, 즉 도자를 주 재료로 사용하거나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이나 실용 작품이면 모두 출품할 수 있어요. 네, 네. 출품 조건은 국내외 타 공모전에서 이미 수상하거나 공개 발표되지 않은 작품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이어야 하는데요. 공모 주제와 출품료는 따로 없습니다. 또
작품 설치를 할 때 가로 세로 높이가 각 250cm 이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출품 규격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50cm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네. 또 응모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먼저 1차 작품 이미지 접수는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31일 월요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고 있어요. 제출문은 영문으로 작성한 작가 노트와 작품 설명서 한 부, 그리고 작품 디지털 이미지 5컷, 작가 이력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영상 작품은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스틸컷을 업로드한 뒤에 DVD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음향 매체가 포함된 작품은 접수 사이트에 명기 후에 해당 파일을 이메일로 별도 발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1차 작품 이미지를 접수하겠고 2차 접수는 아무래도 뭐 1차 심사에서 통과한 작품을 필터링해서 제출할 것 같습니다. 2차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2차 실물 작품 접수는 1차 심사 통과자만 가능합니다. 예. 네, 국내 접수 기간은 2017년 2월 6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금요일까지며 국외 접수 기간은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2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접수는 운송 접수나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운송 접수의 경우 운송비는 작가가 부담하고 방문 접수는 접수처로 출품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제출물은 1차 심사에서 통과한 이미지에 따라 만든 실물 작품, 디스플레이 설명서, 작품 상태 보고서, 기타 추가 요청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해외 운송과 방문 접수라는 작품은 세관 신고서와 인보이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심사 일정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심사 일정은 1차 작품 이미지 심사는 11월 3일 목요일부터 11월 18일 금요일까지며 네. 심사 발표는 11월 21일 월요일 도자재단 홈페이지 또는 합격자에 개별 통보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2차 실물 작품 심사는 2017년 3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목요일까지며 심사 발표는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게 1, 2차 접수 기간 사이에 좀 4개월 정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또 식물 작품을 제작하는 어떤 그 기간도 미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또 그 시간 체크 잘해서 늘 네. 일정 체크를 잘하셔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어떤 공모전이다 이렇게 국제 공모전이다. 우리 또 상명 학생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잠자코 계시던 우리 고종필 쌤, 예, 드디어 이제 저희가 또 역대 수상작 준비하셨죠? 예, 준비했습니다. 함께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명세에 걸맞게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대상을 받은 영국 작가 닐 브란스워드의 작품 내셔널 트레저입니다. 한번 보시죠. 함께 보시죠. 일단 뭐 글로벌 작품이기 때문에 뭐 이름이 멋있네요. 내셔널 트레저. 예. 예전에 이거 비슷한 영화 제목 있지 않았나요? 내셔널 트레저? 아니었나요? 예. 게임 문제가 아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이 내셔널 뭐 트레저라고 있는데 어쨌든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이게 닐 브란스워드는 도자기 제조업의 그 역사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도자기 중심지 이제 스토크몬트론트의 급격한 쇠퇴로 인한 후기 산업화의 모습을 이제 도자기에 담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잉여 도자기의 용도를 다르게 설정하면서 이제 세계화가 사람이나 장소, 전통 산업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신랄하게 담았다고 하네요. 어렵네요. 네, 좀 이게 어렵습니다. 전부 내용이. 수공예인가요? 네, 수공예 그러니까 이 작품? 작품들은 이제 모두 이제 도자 숙련공들에게 도제식 전수를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그 점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을 들인 작품. 네. 예. 네. 저는 작품과 함께 있는 디스플레이에 계속 눈이 가는데 네. 제작 과정도 영상으로 네. 담아서 함께 디스플레이로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영상뿐만 아니라 뭐 음악, 뭐 공간이나 가구, 기구 등을 다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돋보이게 디스플레이를 한다면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별 그 힘든 거 없이 쉽게 만드신 분들은 제작 과정을 내지 마시고 또 나는 너무 힘들게 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분들은 디스플레이를 제작해서 좀 네.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 살펴보죠. 예. 네, 다음은 금상을 받은 영국 작가 앤드류 버튼의 작품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네, 뭐 지난해에는 아까 앞선 작품도 그렇고 영국 네. 작가가 좀 강세를 네. 보인 것 같은데 이게 제목대로 뭔가 무너지고 있는 건설 현장 아닌가요? 아니면 난지도 아닙니까? 문화재? 네. 이 작품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벽돌들을 이제 페인트하고 시멘트로 네. 붙여가지고 기본 골조를 완성한 후에 직접 해체를 하면서 원하는 방향을 만들었던 겁니다. 아. 만들었고 이제 무너뜨린 거죠. 저걸 하나하나 만들어서 모두 네. 다 쌓았다가 네. 하나씩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해체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군요. 그러니까요. 예술은 정말
내게 가까운 곳에 늘 있지만 참 멀게 느껴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작품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작가는 이걸 싸고 무너뜨리면서 내가 이걸 뭐 하는 건가? 저 같으면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쌓을 때 마음하고 무너뜨릴 때 마음이 정말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은 이 작품이 폐허된 도시를 연상케 하면서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붕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 가치의 중요성을 같이 드러냈다는데 좀 높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저도 근데 사실 다양한 예술에 관심은 많은데 네. 네. 이 작품을 두고 논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심사평을 들으니까 또 그렇구나 또 하게 되네요. 그런 거 근데- 많이 있어요. 저도 네. 그래요, 항상. 근데 예. 또 수상한 분 중에 한국 작가는 없나요? 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은상을 받은 그 안지인 작가의 백연정 모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네. 드디어 한국 작가가 나왔는데 되게 반가워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 연적은 제가 알기로는 벼루에 네,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아 쓰는 그릇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 저게 흰색 도자기인가요? 네, 백자 맞습니다. 백자?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작가는 물을 따른 이제 물리적 기능과 함께 이제 문방을 장식하고 이제 학덕과 영감을 표현하는 그 상징적 기능을 한 조선의 연적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기능과 정신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미감을 살린 100개 이상의 다 다른 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같은 모양의 연적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비슷해 보이는 건 있는데 예. 다 다르게 맞아요. 생겼어요. 맞아요. 네. 예. 이게 심사위원이 그걸 좀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결미가 두드러지면서 단순하지만 다 각기 다른 연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기하학적인 형태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품고 있는 그 도예가로서 뛰어난 자질을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적은 이제 그 도예가가 아니고 이제 서예가 분들이 네. 볼 때는 굉장히 좀 항상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용성도 조금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작품 선정하는 심사 기준이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심사로서 10명 내의 주요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심사위원이 진행하는데 2단계로 진행합니다. 예, 예. 1차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도자예술의 이해도가 기본적인 심사 기준이고 더불어 이제 참신하고 이제 발상과 재료의 표현성, 작품의 완성도나 도자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 제시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차는 예심에서 쓰는 작품을 대상으로 미술사적, 그다음에 미학적인 측면에서 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수상하신 분들이 이제 모두 필드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 도예가님들 같은데 아무래도 도예가를 꿈꾸는 제 친구들 대학생들이 도전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눅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 세계 작가들과 겨루면서 입상을 노리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도전해서 또 다른 얻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이게 실제 그냥 솔직히 세계 쟁쟁한 이제 작가들하고 겨루는 거기 때문에 네. 쉽진 않습니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그냥 수상자 모두가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몇 해 전인가 동상을 받은 작가 중에 19살 고등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참가 후에 현재 굉장히 떠오르는 신진 작가로 왕성을 이게 활동 보니까 중입니다. 근데 전문가 비전문가 나눠져 있지는 않나 봐요.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참가자는 도자를 전공한 학생도 있지만 뭐 다른 예술 장르의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입상에 앞서서 우선 국제 공모전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은 세계의 작가들과 경쟁하면서 좀 자신의 눈높이도 그다음에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문제점,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자신만의 그런 어떤 재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도 좋지만은 우선 이제 기한 공모전에 참여한 거 1차 심사 때 본인의 작품을 이제 어필할 뭐 제작 의도나 컨셉트 등을 좀 자세하게 부연 설명한다면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동네 친구들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우물한 계곡이 있는데 그렇죠. 예, 좀 이렇게 눈높이를 세계적인 분들과 높여가는 함께 하다 보면 네.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욱더 도전 정신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맞아요. 뭐 전 세계 쟁쟁한 그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또 그들의 네. 작품을 보는 게 참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입상을 노리기보다는 그 미래 도예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가하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도 하면서 자신의 실력도 키우고 네. 솔직히 여기 인정을 딱 받으면 뭐 수많은 갤러리나 레지던시 또는 기관 등에서 러브콜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입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목을 키우거나 또는 자신이 몰랐던 이 제작 기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역량을 정말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주변에 도예가를 꿈꾸는 술만 먹고 있는 친구들한테 빨리 추천을 해야겠네요. 국제 공모전이니까 아무래도 시상이나 특전도 화려할 것 같아요. 네, 네, 돈 많이 시- 주겠죠? 시상금이 예. 1억 1,600만 원. 제가 지금까지 이거 금요 스페셜 하면서 제일 큰 네, 정말 규모인 많이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네. 그래서 특히 대상은 트로피와 상장, 그다음에 도록 5천만 원의 상당. 5천만 원. 네. 아, 아,
제 연봉보다 세세요. 많이 주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금과 함께 2017년 4월에 있을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개막식 공식 초청을 하고요. 예. 2019년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개인전 특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상 수상자에게도 2017년 비엔날레 개막식 공식 초청 특전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수상자는 개막식과 비엔날레 프로그램 초청 기간에 발생하는 왕복 교통비하고 2박 3일 지낼 숙소까지 제공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그 비전문가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좀 비전문가가 받아서 좀 더 세상에 몰랐던 작품들을 알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시상금만큼 들으신 대로 특전도 상당히 빵빵하잖아요. 그런데 수상자들이 얻게 될 세계 경기 이 도자 비엔날레 관련 특혜들 뭐 국제적인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많이 보여진 게 제일 큰 재산이라고 했는데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국제 공모전은 음.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개최 첫 해에 총 69개국에 약 2,000명의 작가들이 4,000점의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규모의 공모전이고요. 동서양 과거 현재를 통틀어 전례 없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도예인의 그러니까 전 세계 도예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여기에서 개인전을 열고 개막식에 참가하는 게 정말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한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만약 작가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작품을 운송해서 보내야 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이 또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작가가 본인 책임 아래 그 작품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작품의 포장과 이제 반입에 대한 경비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작가 부담이고요. 인수한 후부터는 이제 한국 도자 재단이 이제 그 비용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작품용 공모전 기간 동안에 작품의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작품 설명서에 출품작의 판매가하고 보험 가액을 별도로 명기해야 되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작가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운송과 또 보험에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외에 또 다른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표절 시비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심에서 통과한 작품 이미지하고 실물이 다를 경우에 탈락이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서 표절 시비가 있으면 재심 후에 그다음에 수상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품이 디스플레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작품 반출이 절대 불가하다고 하네요. 네. 표절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저희 학창 시절 때 보면 꼭 방학 숙제 엄마나 누나가 대리로 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예술 분야다 보니까 더욱 표절이나 대리 제작을 해주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국제 공모전에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찾아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예술 분야에서는 이런 시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준이 좀 애매하다고 해요, 이게 기준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한국도자재단은 1차 예심에 통과한 작품을 기준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세한 좀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표절 시비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표절이나 아니면은 그런 게 생기면 응모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네. 정직한 창작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의 어떤 양심 이런 것들이 가장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상식이랑 전시 일정 좀 알아봐야죠. 예. 네, 그러니까 시상식은 2017년 4월 20일 토요일에 전시는 2000 세계 도자센터 3층에서 2017년 4월 22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2천은 숫자 2천이 아니고요. 지명 2천이라는 걸 기억하시겠습니다. 예. 네, 꼭 기억하시고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도예가로서 기량을 발휘하고 또 자기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망설이지 말고 부딪혀 보시면 좋을 것 아주 같습니다. 큰 그 기회가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자, 진상명 학생의 다음 아이템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번에 소개할 공모전은 사단법인 국가문화예술협회 주최, 대한민국 회화대전 운영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시행하는 제30회 대한민국 회화대전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 또 30회 또 하나의 어떤 히스토리하는 공모전이 나왔는데 3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회화대전 어떤 공모전입니까? 네, 주체인 사단법인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는 국가유공자의 충성심을 계승하고 민족의식과 애국정신을 높여 민족문화예술 창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 회화대전은 신인 발굴과 미술 발전을 위하고 한국 미술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어요. 네. 네, 참가 자격과 부문 또 접수 기간 알아봐야 되겠죠? 네, 참가는 대한민국 국민, 주한 외국인 18살 이상이면 모두 참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가 부문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일러스트레이션, 판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출품작 규격은 1차 심사 참가자는 30에서 50호 이내, 2차 심사 참가자는 60호에서 100호 이내인데요.
참가 원서 교부는 8월 9일 화요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 회화대전 홈페이지에서 하며 접수 기간은 10월 6일 목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접수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접수는 출품 원서와 작품 사진을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출품 원서와 5에서 7인치 사이즈의 작품 사진 원서를 동봉해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예. 특히 작품 사진 뒷면에 상하 표시와 명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출품작 사진과 실제 작품이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부문별 출품작 수는 제한이 있습니까? 네, 부분별 출품작 제한은 없는데 단 네. 출품료가 있다고 하네요. 작품 하나당 5만 원의 출품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출품료가 있긴 하지만 많이 내서 좀 네. 또 확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출품료가 있는 공모전 저희가 그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출품료를 낼 때 뭐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출품료는 지정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는데요. 네. 온라인으로 입금할 경우 출품자 이름 뒤에 부문명 앞글자 적습니다. 예. 또 원서와 작품 사진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 꼭 출품자 이름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심사 방법과 또 발표 일자도 알려주시죠. 네, 심사는 1차랑 2차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1차 작품 사진 심사는 10월 8일 토요일, 2차 실작품 심사는 10월 19일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예. 네, 심사는 운영위원회와 본 협회 이사회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이 하는데요. 1차 심사 발표는 10월 10일 월요일에 그리고 2차 심사 발표는 10월 21일 금요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진상명 학생 수고했고요. 자, 고쌤 그만 쉬시고요. 예. 역대 수상자가라고 해서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 최근 작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상을 받은 작품 최혜숙님의 서양화 화려한 외출입니다. 네, 보시죠. 화려한 외출. 이름 어떤 좋네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빡빡한 일상에서 탈출한 이제 다양한 색하고 이제 구성적인 터치를 통해서 블루빛 풍경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밑작업 단계부터 색과 질감을 표현한 후에 이제 굴곡지 부분에 음영을 주어서 깊이하고 공간감을 이제 극대화시켰습니다. 지금같이 더울 때 보니까 약간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최근에 개봉한 영화 도리를 찾아서도 생각나기도 하는데 오. 근데 이게 서양화라고 하셨는데 네. 이 작품이 이제 서양화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가요? 아,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체 대상 받은 저게 작품입니다. 어디 진짜 뭐 근데 뭐예요, 저게? 저게 바다예요? 그냥 그 물고기 있는 것 같고 다시 다시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저게 그런 어떤 바다 속이에요. 네, 그런 느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좀 뭔가 해양의 느낌이 다시 아까 해양 뭐 아까 처음에 그걸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렇죠. 어쨌든 시원한 굉장히 느낌이 시원한 나죠. 느낌이 나는 네. 느낌인데요. 네. 자, 다음 작품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 할까요? 다음은 최우상을 받은 손호주님의 한국화입니다. 네. 네, 그 작가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바퀴벌레를 주로 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바퀴벌레. 네, 그래서 이 작품도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제 그 고뇌를 몸부림침을 나타내는 건데 좀 느껴지시나요? 저기서. 모르겠습니다. 바퀴벌레와 고정관념의 어떤 연관성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그림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바퀴라고 예. 하는 순간 저 보기가 싫어져서요. 저건 아니죠. 바퀴벌레 저게 너무 그 좋아요. 그거 그림을 아니죠? 많이 예. 그리시는. 예. 예. 네,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뭔가 네. 몸부림이 어떻습니까? 느껴지죠. 바퀴 좋아해. 개인적으로 바퀴벌레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예. 작가가 고정관념을 탈피하려고 몸부림칠 때 저는 그림 보고 몸부림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역시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술은 진짜 타고난 감각뿐만 아니라 좀 심리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작품을 또 보시면 다음은 우수상을 받은 이지영님의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입니다. 분홍색 연필의 탈출입니다. 저도 분홍색 연필의 탈출. 네. 그러니까 작가는 이제 관람자의 작품을 봤을 때 현실적이면서 이제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렸는데 예. 초현실주의하고 그다음에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제출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전 이 작품의 채색을 보고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그 네. 팬톤 컬러 있잖아요. 음. 뭐 세렌티티 블루라든가 뭐 로즈 쿼츠 핑크라든가 많이 아시네요. 친구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옷을 오늘 핑크로. 네, 네. 파스텔 톤으로 그러니까요. 해다가 이거 어떤 핑크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핑크 로즈 쿼츠 핑크. 로즈 쿼츠 핑크입니까? 예. 이게 작가도 색감에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저 모형을 만들어서 빛의 방향과 그런 색감들을 많이 고민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작품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은 서울특별시의 의장상을 받은 조용호님의 네. 수채화 시간여행입니다. 네. 시간 여행 함께 보여주시죠. 이런 건 딱 예뻐요. 느낌이 딱 오네요. 네. 예, 어떤 식탁 위 집안에. 그러니까 요게 예전에 어머님들이 이런 그림 많이 그렸었는데 그렇죠. 예. 네. 정물화. 예. 정물화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로 정물화 그렸고요. 상상의 풍경을 좀 입혔습니다. 그림 보시면 그림 좀 더 보여주세요. 그림, 네. 정물, 예. 왜 이렇게 빨리 자르세요 그림을요? 그러니까 그림 속 정물들은 이제 변함없는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뒤에는 시간이 흐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저게 집이에요 저게?
저기 보시면은 그 그쵸, 뒤에 배경이 지붕이죠. 네. 그리고 겨울 네. 지금 위에 그래서 눈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예쁩니다. 우리 PD님도 지금 알아봤나 보다. 네. 아 이러시네. 자, 다음 작품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에도 뭐 최우상을 받은 작품 서영아 삶의 길이나 특선을 받은 미나 화병도 그다음에 뭐 적가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도록을 받았을 때 진짜 두껍거든요. 근데 정말 다 보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다 보니까 네. 미술 잘 모르는 미알못인데 네. 그냥 이제 설명만 들으면 다 명작 같아 보여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심사 기준이 따로 있나요? 우선은 이제 분야별 전공 대학 교수님들하고요. 그다음에 사계에서 권위 있는 원로 작가님들이 심사위원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은 창조성, 조형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각 심사위원이 10점 만점을 줘서 가장 최고 점수를 받으신 분이 이제 우승을 하고요. 다 모든 투표는 비밀 투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상 내역도 저희가 좀 알아보죠. 네, 그러니까 시상은 이제 종합 대상을 포함해서 7부분에서 상금과 상장을 드리고요. 예, 예. 특히 대상 수상자는 상금과 상장 외 개인전, 초대 특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선 이상 수상자는 협회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국내 아트페어 참가 자격, 그다음에 수상자 초대전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총 15점이라고 하면은 추천 작가, 그다음에 25점 이상이면 초대 작가 인정되고 25점이 되는 추천 작가부터 초대 작가부터 심사위원 위촉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 네. 본인의 학교 점수는 홈페이지 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예. 이 시상식은 언제 하나요? 시상식은 아직 미정인데 네. 2차 이제 심사를 하고 발표 후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수상작은 10월 20일 금요일부터 10월 30일 월요일까지 서울시립 경희궁 미술관에서 전시를 합니다. 네. 근데 네. 또 이 공모전도 네. 이제 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이미 필드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전 대학생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 공모전을 참여하길 바랄 텐데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어린 참가자들은 아무래도 수상이나 특전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모전은 근데 실제로는 아마추어 분들하고 전공자분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필드에 벌써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갖고 계신 분들, 혜택들을 갖고 계셔서 출품작이 근데 보시면은 출품작의 질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수준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정말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진짜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공 중인 대학생 여러분께서 내 실력이 얼마큼일까 이걸 좀 가늠해보고 싶다면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금, 특전 외 혜택을 또 저희가 좀 중시하잖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가 있냐면 공모전에서 점수가 획득에 따라서 뭐 추천 작가, 초대 작가가 되면 그때 작가라고 이제 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림 그린다고 작가는 아니고, 그래서 문화센터나 이런 강의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추천 작가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점수를 통해서 보통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수상을 하시면은 남들보다 빠른 기간 내에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특전 뭐 한 번에 작가가 되는 길로 연결되는 뭔가 고속도로 같은 이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관심이 네.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준비한 아이템 여기까지인가요? 네, 굉장히 아쉽게도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준비 잘하셨고 네. 고쌤과 함께 저희가 3인의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할 텐데 3인의 대학생 중에 이제 2선발 네. 다음 로테이션 때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삼이 학생 오늘 함께 해본 소감 어땠어요? 힘드네요. 네. 일단 잘하셨어요. 네, 제가 평소에 되게 능청스럽다, 뭐 능글맞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는데 오늘 잘해요. 굉장히 능글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아직 100% 발휘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멘트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오늘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연습하고 더 유익한 아이템 골라와서 더 열심히 연습해서 완벽하게 소화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본인이 너무 잘하면 제 자리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네. 진상명 학생과 함께할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네. 오늘 소개한 공모전들은 인크루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크루트의 고종필 컨설턴트와 그리고 진상명 대학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요 스페셜 1부 재밌게 보셨죠?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취업 관련 소식을 만나보는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외국어 자격증 학점 해외 연수 스펙 경쟁으로 생겨난 자괴감 주변 합격 소식에 나만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초조함.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밀려드는 막막함. 자괴감, 초조함, 막막함.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스펙타파, 능력중심 취업준비생을 위한 방송. 당신의 성공 취업을 돕겠습니다. 스펙보다 능력으로. 한국직업방송.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절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일학습 병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인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는요 항상 저희가 만나는 기분 좋은 남자죠. 네. 훈남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 취업에 관련된 핫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분을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여성 팬들. 네, 공식 꽃미남이시죠. 이남기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꽃미남 꽃돼지. 아, 왜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자, 제가 휴가 갔다가 이제 오늘 그 복귀를 했는데요. 네. 이남규 아나운서 어떻게 제가 없는 동안 저도 물론 방송 모니터를 하긴 했습니다. 이윤정 아나운서 잘했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호날두급으로 혼자 그냥 막 이렇게 누비고 그래요? 다니시는데 혼자 누겼다는 얘기죠. 그럼 좋은 안 뜻인 좋은 건가요? 건가? 예.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생각보다. 땐. 네.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저는 오늘 느낀 게 정말 네. 역시 김생재 아나운서가 함께 확실히. 있으니까 든든하고 제가 또 여기 좀 편합니다. 춥거든요. 네. 제가 있으면 열이 나기 때문에. 아유, 열기가 네. 느껴지더라고요. 훈훈해지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 네, 기억을 하시고요. 네. 자, 오늘 취업인 뉴스 제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네. 기분 안 좋은 소식은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쵸. 어떤 겁니까? 일단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긴 한데 네. 이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이 같습니다. 친구가 말이야 포장을 잘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좋은 들어봅시다. 소식. 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하반기 채용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채용 계획을 확정한 중소기업 10개 중에 13개사는 아직도 이 채용 계획을 확정한 게 겨우 3개사라는 이 소식입니다. 예.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 준비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이 정말 철렁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일단 여기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이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416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예. 일단 조사 결과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3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안 되는군요. 네, 그뿐만 예. 아니라 26.7%는 채용 계획이 아예 없다. 그리고 39.1%는 아직도 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요즘 이제 뭐 빠른 기업들은 대기업들의 공채를 시작한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채용은 너무나 좀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 중소기업이 특성상 경기 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계획을 다소 소극적으로 수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아직 채용할 것인지 미정 상태인 기업이 꽤 많기 때문에 반대로 이들이 채용을 진행할 경우에는 수치상으로는 최대 73.2% 정도가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인한 여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소극적인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기업이 다소 얼어붙어 있다고 해도 직군별로는 채용 계획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무별로도 채용 계획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조사에 따르면 영업직이 44.1%로 가장 많았고 예. 생산 현장직이 42.7%, 영업관리직 30.8%, 네. 연구개발직 24.5%, 마케팅직이 23.1% 순으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직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업에 지원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될 정보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약간은 내용이 좀 모순되는 면이 있어요. 네네. 일단 살펴보면 먼저 직무 경험자를 49.4%, 그리고 해당 분야 전공자를 49%를 우선으로 꼽는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친구라는 네, 거죠. 신입사원인데 일단 직무 경험자를 뽑는 이런 모순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도 인성이 돋보이는 지원자, 직무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한 입사 지원자, 입사 의지가 높은 지원자를 우대한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어서 당장 업무에 투입해도 업무 수행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신입사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신입 직원을 뽑는 건데 우대 요인이 직무 경험자라니 이거 너무한 네.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비단 중소기업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치열한 취업 전쟁은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두 분은 공시생이란 말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잡정보센터 시청자 또 관계자라면 모를 수 없는 말인데 그쵸. 공시생,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취업난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공시 준비하는 사람이 점점 그러니까 늘고 있다고 하면 막연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도저도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 보장이 되는 네.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참 씁쓸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또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시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관과 경찰, 그리고 운전직 공무원 경쟁률도 아주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9급 공무원 시험은 역대 최고 지원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고시생, 공시생 하면 노량진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노량진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북적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공무원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 얼마나 증가한 거죠? 일단 확 와닿게 수치상으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올해 9급 공무원 응시생이 22만 2,650명으로 작년에는 19만 987명이었는데 이보다 약 3만 명이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지난달 30일에 치러진 전남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필기 시험의 경쟁률은 평균 25대 1을 기록했는데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직 공무원 13명을 채용하는데 무려 756명이 접수해서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이군요. 네. 언젠가부터 한국에서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공시뿐이다. 네. 이런 좀 씁쓸한 말이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저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 통계 연보에 따르면 매년 대학 졸업자 55만 명 중에 실제로 절반이 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만여 명이. 네. 요즘 미래가 불확실한 비정규직의 채용이 늘어나고요. 또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취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공시생이 된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인턴 등이나 취업 활동을 해도 이 제대로 된 취업이 어려워지자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시험 준비가 쉽기도 하고 합격만 하면은 이 고용 안정과 더불어서 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그거를 보장받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손꼽혔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여자 대학생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까지 고려하면서 이런 여성 복지를 따져보고 공무원 준비하는 여학생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해도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기 때문에 네. 합격하는 사람보다 재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채용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지원자만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공시생 중 95%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 번에 합격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 재수, 삼수하면서 오랫동안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갈수록 나이는 늘어가는데 특별히 갖춘 스펙도 또 실무 경험을 입증할 이력도 없어서 일반 기업에는 이력서를 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네, 말했습니다. 이게 좀 그리고
시간 지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는 게 이만큼 준비한 걸 또 준비해야 돼. 아까 제가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네. 그 레슬링 동메달리스트 김연우 선수한테 네. 앵커가 다음 올림픽 나올 거야 했더니 딱 첫 마디가 가장 잔혹한 질문이에요. 왜 그래요? 했더니 4년 준비해서 지금 했더니 또 4년 뒤 얘기하면 너무 이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시생들도 그렇게 준비했다가 떨어지고 나면 너무 힘들 텐데 주변에 이제 대학생 친구들, 아니 대학 졸업했겠지만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취업 직장에 도전한 친구들이 많은데 오히려 나이가 많은 좀 형들이나 누나들이 아직까지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걸 볼 때마다 되게 좀 안타까워. 같이 만나면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요? 밥 사야죠. 그러니까요. 예. 싼 거. 네, 이렇게 싼 거. 네, 이렇게 돈과 몇 년 동안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도 확실한 취업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이 그만큼 더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공시생이나 취업 준비생 모두 단 하나 이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 건데요. 하루빨리 대한민국 경제와 취업난을 해결할 수 대책이 마련돼서 네. 지금까지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네. 수고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인 뉴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잡정보센터 오전 10시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